지금 QLD랑 TQQQ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밤에 눈 떠서 계좌부터 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은 자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나스닥 차트가 계속 떠오르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잡습니다. 오늘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내 선택이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 그 하락을 보는 내 반응입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내가 흔들리는 나를 보는 게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똑같이 무너집니다. 전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있는데도 그 전략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게 설계돼 있어서입니다. QLD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TQQQ는 마치 빨리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아서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골짜기가 오면 총알이 없고 가장 싸게 사야 할 구간에서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결국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돈 배치가 문제입니다. 돈 배치가 곧 멘탈이고 멘탈이 곧 수익률입니다. 오늘 대본은 한 가지를 확실히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QLD와 TQQQ를 같은 방향으로 묶어서 하락장에서도 손이 떨리지 않게 만드는 실행 규칙을 머릿속에 박아드리는 겁니다. 그 규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서 강합니다. 단순하니까 내 컨디션이 나빠도 야근을 해도 애가 아파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QLD와 TQQQ로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 진짜로 제일 무서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익이 잘 나서 신났던 날이 아니라 수익이 사라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조정이겠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뉴스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손이 바빠집니다. 바빠지는 순간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불안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단기 방향을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오래 버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락이 와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 둘째, 하락이 와도 내가 파산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기준. 이 두 가지가 없는 레버리지는 거의 대부분 사고로 끝납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같이 쓰는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QLD는 멘탈 보험입니다. TQQQ는 공격 도구입니다. 보험 없이 공격하면 한 번만 흔들려도 칼을 떨어뜨립니다. 보험이 있으면 흔들려도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전고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고점은 말 그대로 최근에 찍은 최고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장중 최고가를 전고점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신호가 너무 예민해지고 매수 조건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종가 기준을 추천드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잡으면 신호가 둔감해지지만 그 둔감함이 사람을 살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둔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다음은 하락 기준입니다. 전고점 대비 20% 하락이면 TQQQ를 허용한다. 이 한 문장만 머리에 남기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5%, 10%만 빠져도 TQQQ를 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공포 구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시장이 수만 번 크게 쉬는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 구간에서 TQQQ를 자주 허용하면 TQQQ 비중이 쉽게 커지고 변동성이 내 수면을 찢습니다. 수면이 찢기면 다음날 판단이 망가지고 판단이 망가지면 결국 손절을 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적은 하락이 아니라 수면 부족입니다. 20% 하락은 의미가 다릅니다. 20%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식 얘기가 조용해집니다. 뉴스가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커뮤니티의 비관이 늘어납니다. 그때야말로 TQQQ를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집니다. 바로 그 구간에서만 TQQQ를 허용해야 TQQQ가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이제 돈 배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달 똑같이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 소폭 증가시키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걸 시간 가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실행은 아주 쉽습니다. 이번 달 투자금이 100만 원이면 다음 달은 101만 8,600원, 그 다음 달은 또 그보다 1.86% 더,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왜 하필 1.86%냐?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숫자 자체보다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나며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뒤로 갈수록 내 돈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아주 조금 더 넣어주면 전체 평균 단가와 심리 곡선이 매끈해집니다. 매끈해진다는 건 급락장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덜 실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QLD와 TQQQ에 연결합니다. 평소에는 QLD를 삽니다. 전고점 대비 20% 하락 구간에 들어오면 그달의 매수는 TQQQ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합니다. 허용이라는 말을 올인으로 해석합니다. 허용은 올인이 아닙니다. 허용은 선택지의 추가입니다. 즉, 평소에 QLD만 사던 사람이 그 구간에서는 TQQQ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TQQQ만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허용 비율입니다. 허용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디테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전고점 대비 하락 구간에 들어오면 그달 매수금의 절반은 QLD, 절반은 TQQQ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절반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절반은 공격이면서도 보험입니다. 하락이 더 이어지면 다음 달에도 규칙대로 들어갈 힘이 남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갑자기 오면 QLD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100% TQQQ로 가면 심리 변동이 너무 큽니다. 심리 변동이 크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이벤트 도박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고점 대비 20% 하락, 첫 진입달에는 QLD 60, TQQQ 40, 전고점 대비 30% 하락으로 더 내려가면 QLD 50, TQQQ 50, 전고점 대비 40% 하락으로 내려가면 QLD 40, TQQQ 60. 이런 식으로 단계적 허용 비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심장이 터지는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포는 계단처럼 내려오는데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중도 계단처럼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전고점 대비 하락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행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매주 한번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과 현재 가격을 메모합니다. 둘, 트레이딩뷰 같은 차트 앱에서 알림을 걸어둡니다. 예를 들어 QQQ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20% 하락 가격을 계산해서 알림을 걸어두는 겁니다. QLD나 TQQQ 자체로도 되지만 기초지수인 QQQ로 기준을 잡으면 신호가 더 깔끔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 누적 구조 때문에 변동이 더 과장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담백하게, 실행은 레버리지로, 이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조합입니다. 계산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가 기준 최고점이 5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0% 하락 기준 가격은 500에서 20%를 뺀 400입니다. 즉 400 이하로 내려온 종가가 나오면 그 다음 매수부터는 TQQQ를 허용한다. 이렇게 규칙을 세웁니다. 여기서 또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중에 399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날은 허용인가 아닌가,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가가 기준 아래로 닫히면 허용, 종가가 기준 위로 닫히면 평소대로. 이게 가장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제 매수 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사는 게 좋냐, 매주 사는 게 좋냐, 매달 사는 게 좋냐로 싸웁니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되 레버리지와 직장인의 현실을 같이 보면 주 1회나 월 2회가 가장 지키기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면 처음엔 멋있는데 결국 지칩니다. 지치면 빼먹습니다. 빼먹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다음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기본은 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종가 근처에서 매수합니다. 이때 평소에는 QLD만 매수합니다. 전고점 대비 20% 하락 구간에서는 월 2회 매수 중 한 번은 QLD, 한 번은 TQQQ로 나누거나 매수금 자체를 반반 쪼개서 같은 날 같이 매수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번 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매번 바뀌면 결국 감정이 끼어듭니다. 여기서 어그로 하나 더 세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레버리지로 실패하는 이유는 폭락이 와서가 아닙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이미 체력을 다 써서입니다. 폭락은 마지막 라운드인데 사람들은 1라운드에서 전력 질주합니다. QLD와 TQQQ를 같이 쓰는 구조는 전력 질주를 막는 장치입니다. 이제 리스크를 보는 방법을 아예 바꿔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손실률 숫자 하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산 TQQQ가 마이너스 60%다. 이 숫자만 보면 정신이 멈춥니다. 근데 그 숫자는 내 전체 예산 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숫자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투자한 돈 대비 손실률. 이건 심리를 흔듭니다. 둘째, 전체 예산 대비 손실액. 이건 현실을 보여줍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현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심리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산 대비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투자한 돈이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이 하락해서 150만 원이 됐습니다. 투자한 돈 대비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예산 대비로 보면 1,200만 원 중 15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즉 예산 대비 손실은 12.5%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아직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관점 하나가 하락장에서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미리 넣어두셔야 합니다. 전고점 대비 20% 하락해서 TQQQ를 허용했는데 시장이 더 빠져서 전고점 대비 50%, 6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TQQQ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마이너스 70%급의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히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답이 아니오라면 허용 비율을 낮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 하락 구간에서도 TQQQ 허용을 30%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요. 답이 예라면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솔직함입니다. 멘탈은 근육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성향을 무시하면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예상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TQQQ는 전고점 대비 20% 하락에서만 사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구간에 들어오면 허용이고 그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시간가중으로 배치된 돈이 계속 들어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한 번 사고 끝내는 구조는 멘탈을 더 흔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샀는데 더 빠지면 그 다음에는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반등이 오면 TQQQ는 언제 줄이나요? 여기서도 규칙이 없으면 사람은 욕심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단순 규칙은 이겁니다.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TQQQ 보유분의 일부를 정리하고 QLD로 일부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회복 구간은 다시 낙관이 과열되기 쉬운 구간이고 레버리지는 그 낙관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리하느냐는 본인 성향이지만 예를 들어 TQQQ의 20%만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골짜기에 다시 쓸 총알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러면 QLD는 언제까지 계속 사나요? QLD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QLD를 계속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는 사실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가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미국 성장률이 둔화되면 어떡하나요?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가중에서 사용하는 증가율은 영원히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1.86%로 가다가 내가 체감하기에 부담이 되면 0.5%로 낮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증가시키는 습관과 예산을 연 단위로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전략은 결국 과거 데이터를 끼워 맞춘 것 아닌가요?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략은 미래를 맞추는 전략이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와도 내가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즉 예측이 아니라 보험 설계입니다. 보험 설계는 완벽한 미래 예측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 안에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손에 잡히는 실행 체크리스트를 문장으로 박아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 투자 예산을 정하십니다. 둘째, 그 예산을 12개월로 나누되 매달 직전 달보다 조금 더 넣는 방식으로 설정하십니다. 셋째, 매수 주기는 월 2회로 고정하십니다. 넷째, 평소에는 QLD로만 매수하십니다. 다섯째, 종가 기준 전고점 대비 20% 하락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TQQQ를 허용하십니다. 여섯째, 허용 비율은 처음에는 QLD 50, TQQQ 50으로 시작하거나 더 보수적으로 QLD 60, TQQQ 40으로 시작하십니다. 일곱째, 전고점 회복 구간에서는 TQQQ 일부를 줄이고 QLD로 일부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일부 남기십니다. 여덟째, 손실률은 투자금 기준 숫자만 보지 말고 1년 예산 대비 손실액으로 반드시 같이 확인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QLD만 산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추격 매수가 줄어듭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QQQ를 허용하는 명확한 문턱이 있으니까 공포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바뀝니다. 투자자는 결국 수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QLD와 TQQQ를 규칙으로 묶으면 수면이 살아납니다. 수면이 살아나면 다음날 판단이 살아납니다. 판단이 살아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경고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내 감정을 증폭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감정을 키우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찢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대본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QLD는 평상시에 나를 지켜주는 장치이고 TQQQ는 골짜기에서만 쓰는 도구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레버리지는 투자에서 도박으로 변합니다. 순서를 지키시면 레버리지는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메시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한 달치 예시를 제가 숫자로 찍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 예산 1200만원, 월 2회 매수, 시간 가중 적용, 전고점 대비 20% 하락, 진입 시 허용 비율 변화, 전고점 회복 시 일부 이익 실현까지 한 달 단위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까지 문장으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